엔비디아에 대한 투자는 그럼 언제까지? 앞으로 한 정도는 계속 유지해도 될 거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수익률도 연평균 한 정도로 꾸준하게 나지 않을까. 그냥 묵지도 따지지도 말고 그냥 사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반갑습니다. 저는 미국 주식으로 먹고 살고 있는 전업 투자자 겸 전업 주부인 손주부라고 합니다. 투자를 시작한 지는 미국 주식으로 따졌을 때는 10년 차 정도 되고요. 서울에 아파트 한 채가 있고 금융자산이 한 10억 원 정도 있습니다. 또 미국 주식을 시작하신 이유가 있어요? 미국 주식을 투자를 갑자기 이렇게 했다라기보다는 저는 계속 투자는 하고 싶었는데 결혼하면서 이제 집이라는 걸 마련하다 보니까 대출금 상환에 정신이 나가서 미국 주식을 할 생각을 놓고 있었는데 이세돌하고 알파고하고 바둑을 둔 AI 그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 사건 이후로 맞아, 나는 원래 구글 투자하고 싶어 했었지. 이제 시간이 남아서 이제 GPU나 관련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엔비디아란 기업은 말도 안 되게 마진이 좋은 기업이네. 그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이렇게 흘러갔던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라는 종목 하나에 95%의 돈이 들어가 있고 나머지 5%에 솔리드 파워라는 회사의 주식이 들어가 있습니다. 엔비디아에 대한 투자는 그럼 언제까지 이어가실? 앞으로 한 5년 정도는 계속 유지해도 될 거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된 이유가 엔비디아가 그냥 제조업체가 아니라 투자하신 분은 다 아시겠지만 계속 플랫폼을 만들려고 해요. 지금은 쿠다라는 플랫폼이 있어서 인공지능 개발자들이 그 플랫폼 안에서 서로 자기들의 얻은 정보라든지 소프트웨어라든지 어플리케이션이라든지 이걸 서로 막 공유하면서 이런 큰 플랫폼이 형성이 되고 있는데 양자 컴퓨팅 플랫폼도 만들어 놨고 양자 컴퓨팅에서도 이제 계속 하는 연구들이 그 엔비디아 플랫폼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교체 수요가 또 발생을 하니까 그래서 적어도 한 5년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미국이 지금 처해 있는 문제점이 정부 부채 문제잖아요. 정부 부채 문제가 이제 GDP 대비 정부 부채가 높은 게 문제가 되잖아요. 근데 정부 부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부채 규모를 줄이는 것도 있지만 반대로 GDP를 높여버리면 GDP 대비 정부 부채 규모가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GDP를 늘리는 방법 대표적인 게 수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수출할 것들을 다 리스트를 나열해 보면 LNG가 많이 나오긴 하지만 그 다음에 대두되는 게 엔비디아 칩이에요. 지금 AI 칩 시장 성장이 한 연평균 한 30%대 왔다 갔다 하고 있으니까 엔비디아 수익률도 연평균 한 30% 정도로 꾸준하게 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SLDP 얘기해 주셨는데 유의하게 투자하시는 그 종목이라 좀 더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전기차가 중요한 게 아니라 더 핵심적인 두 가지가 남았는데 휴머노이드예요. 휴머노이드에도 배터리가 들어가는데 휴머노이드가 몇 대가 생길지 몰라요.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3억 대는 자기가 만들어서 팔 거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은 거기에 들어가는 배터리만 해도 어마어마할 것이고 자율주행 다음 단계는 뭐냐면은 자율 비행기예요. 도시명 그 이동수단이라고 영어로는 UAM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대표적인 기업이 이제 조비 에비에이션 같은 그런 기업들이 지금 많이 활성화 못 된 이유도 배터리가 지금 발목을 잡고 있거든요. 이 배터리 문제가 해결이 되면은 에어 택시가 이제 유행을 할 거고 그 다음에 휴머노이드도 더욱 발전하게 될 거고 그러면은 거기에 다 들어가는 배터리는 전고체 배터리가 많이 들어가게 될 것이고 전고체 배터리의 가장 큰 장점이 화재에 대한 안정성이 굉장히 강하고 충전하는 시간이 굉장히 짧고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고려해 봤을 때 이 회사를 투자를 하면 괜찮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조심스러운데 추천까지는 아니고 그냥 재미 삼아서 유심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SLDP를 약간 포스트 엔비디아라고 생각을 하시면 포스트 엔비디아라는 게 이제 수익률 기준으로 말씀을 하신다면은 저도 그런 희망을 품고 지금 투자를 하고 있고 지금은 한 주에 한 $4 정도 되는데 제가 투자를 했을 때는 한 주에 한 $2 정도 했었거든요. 중소형 주가 아무래도 이제 유동성이 많이 흘러 들어올 때 많이 이렇게 올라가는 경향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네, 일단 투자를 그렇게 시작을 했고 도덕적으로 우수한 기업에 일단 투자를 하고 나면은 떨어져도 마음이 덜 불편해요. 포트폴리오가 굉장히 극단적인 편이시고 하락장에 대한 대처법. 하락장은 두 가지 측면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 일단 미국 주식은 22%의 양도세를 내야 되기 때문에 하락장이 왔을 때 이거를 시장가에서 팔았다가 다시 대사하면은 요게 마이너스가 찍혀버리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상승을 했을 때 양도세 절세할 수 있는 그런 찬스가 생기고, 두 번째로는 연준은 계속 개입을 해서 주식을 매수할 거라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락장이 왔을 때 박앤세일 기간이라는 마인드를 가질 수 있게 되고, 본인이 이 종목에 대해서 공부가 확실히 안 되어 있으면 되게 불안하더라고요. 공부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이제 내가 산 종목에 대해서 계속 공부를 하다 보면은 내가 왜 이 종목을 추천받게 됐는지 완전히 이해하게 되고, 믿음이 생기면은 하락장이 왔을 때 좀 그래도 여기에 잘 대처하고 저가 매수 기회 활용하고 양도세 절감 기회를 활용하면은 얼마 안 돼서 다시 올라올 거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냥 마음이 편해지실 것 같아요. 공부하신다 그랬는데 공부를 그럼 뭐 어떻게 하시나요? 요즘은 인공지능이 너무 잘 되어 있어서 딥 리서치 기능이 제미나이 같은 경우에 있는데, 이거를 활용을 해서 궁금증이 들 때 그때그때 공부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제가 엔비디아 투자를 하면서 제일 걱정이 됐던 게, 수많은 빅테크 기업들이 지금 미친 듯이 GPU를 사들여 가지고 AI 데이터 센터를 구축을 하고 있잖아요. 어느 순간 이걸 다 구축하고 나면은 안 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딱 들었거든요. GPU가 수명이 있어요. 아무리 오래 써도 5년 이상을 못 써요. 챗 GPT가 나오고 이게 퍼지기 시작한 게 벌써 이제 5년 차가 다 돼 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GPU 교체 수요도 또 나오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식으로도 공부를 하고. 재투자 이런 거는 어떻게 하세요? 투자 금액 충당은 이제 제가 했던 일들을 소소하게 이제 블로그에다가 올렸거든요. 그랬더니 그 블로그를 타고 책 써달라는 의뢰도 들어오고, 정신 차려 보니까 제2의 파이프라인이 또 생겨 있더라고요. ETF 투자에 대해서는 관심이 크게 없으셔요? ETF 투자는 제가 직접 하지는 않지만 사회 초년생 분들한테 제가 하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1등부터 10등까지 기업들을 내가 직접 매수하고 리밸런싱 하는 건 되게 힘들잖아요. 근데 이거를 그냥 알아서 해주는 ETF 상품들이 다양하게 나와 있어요. 검색을 하실 때 탑 10이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그리고 미국 빅테크 이런 걸 섞어서 검색을 하시면은 1등부터 10등까지 시가총액 기준으로 그러한 기업들만 묶어놓은 ETF 상품들이 한 5개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사회 초년생 절세 계좌 이용을 해서 그냥 묵지도 따지지도 말고 그냥 사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코인이나 부동산 이런 다른 투자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코인은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코인 투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은 마지막으로 미국이 원대하게 원하는 작업을 하기 위한 기본 바탕이 코인 가격이 올라가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왜냐하면은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가야지만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수요가 증가를 하게 되고,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다는 거는 이번에 나왔던 지니어스 액트 법 보시면 아시겠지만 스테이블 코인 발행자가 무조건 미국 단기채를 보유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단기채 수요가 앞으로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서 2조 달러어치나 늘어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트럼프가 보유하고 있는 회사에서도 비트코인을 엄청 매수를 하고 있고, 그래서 비트코인 가격을 띄우고, 그러면 스테이블 코인의 수요가 늘어나서 미국 정부가 채권 발행을 많이 할 수 있게 되고, 그렇게 해서 생긴 돈은 AI 인프라 구축에다가 이 돈을 쓸 것이다 라는 게 트럼프의 생각인 것 같아요. 그래서 비트코인은 저는 좋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아내가 반대를 해서 저는 없습니다. 네. 은퇴하시고 어떤 좀 삶의 변화가 있었나요? 뻔한 얘기일 수는 있는데, 이제 하기 싫은 일을 안 할 수 있는 자유가 전 너무 좋았고, 전날 과음하고 나서 회사 다닐 때는 편의점 가가지고 그 드링크 하나 마시고 출근하고 이제 그랬는데, 그런 걸 안 해도 되고, 그리고 애들이 커가는 거를 온전히 볼 수 있어서 좋고, 학교 행사 같은 거 있으면은 모든 행사를 제가 다 참관을 했거든요. 그것도 좋았어요, 저는. 아버지 이제 50, 60 돼서 은퇴하고 나면은
자식들이랑 막 친해지려고 하는데 자식 입장에서는 좀 그렇잖아요. 내가 어렸을 때는 돈만 벌다가 그런 거는 없을 것 같아요. 향후 목표 내지 이제 향후 계획에 대해서. 향후 목표는 거창할 것까지는 없고요. 제가 투자 통해서 얻었던 경험이랑 인사이트 같은 거를 계속 나누면서 살고 싶습니다. 저의 삶을 다른 사람도 살 수 있게 전염시키는 게 제 목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구독자분들께 이 채널을 유심히 보시는 분들은 아마 재테크에 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일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거부터 이제 파이어족으로 갈 첫 단추가 깨어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 관심을 가지시고 꾸준히 투자를 하시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이제 계속 벤치마킹도 하시면서, 이 채널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싱글파이어라는 채널이 무료로 어느 정도 굉장한 부자는 아니지만 내가 1억이 있다면은 다음 10억을 가진 사람을 볼 수도 있고, 10억을 가진 사람은 그 다음 30억 번 사람, 이 사람이 어떻게 벌었는지 간접적으로 체험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그냥 지금처럼 잘 하시면은 언젠가는 이제 가기 싫은 직장 때려치실 수 있는 날이 조만간 오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